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코로나19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335명입니다. 어제 하루 600명 가까이 추가되는데요. 이번에도 추가 확진자의 88%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에만 59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4,33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전체 추가 확진자의 88%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 전체 확진자의 73.3%를 차지했고 경북이 630명으로 14.7%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만 2,400명이 넘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6명 늘어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6명입니다. 대구에서 사망자가 2명 추가됐는데 공식 집계는 잠시 뒤 오전 10시쯤 정례 브리핑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도 1명 추가돼 모두 31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정부가 공급한 마스크 물량은 587만 개에 달합니다. 생산업체로부터 확보한 마스크가 1,040만 개 정도인데 절반 정도를 시중에 푼 겁니다. 우선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집중 공급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 69만 개를 비롯해 약국과 읍면지역 우체국 등에 100만 개 가까이 공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 읍면지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시간과 물량이 제각각이어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시민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 580만 개를 일반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비축량도 문제인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보건당국은 헌혈이 감소하는 이유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헌혈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 체혈 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혈액원 직원뿐 아니라 헌혈하러 오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이 헌혈할 경우 4시간 이상의 공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헌혈하면 봉사 점수 인정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상황 알아봅니다. 대구에선 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턴 경증 확진자들을 모아서 치료할 생활치료센터가 대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구시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 기자,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추가 사망자도 나왔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환자는 3,70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구에선 2명이 숨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또 다른 1명이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 사망자 3명은 정부 집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인데요. 어젯밤 숨진 2명은 모두 70대 여성으로 사망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 두 사람이 평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던 기저질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관리와 검체 검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체 검사 결과를 마친 대구 신천지 신도 3,700명 중 68%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들에 대해선 자가격리 기간을 5일 더 연장하고 부군 공무원이 전담 관리해서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136명이 경산 지역 신도들로 대구 경북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의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함께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신천지교회와 시설 70곳을 파악해 방역과 폐쇄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의 환자들의 입소는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은 국내 최초 감염병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어제 160명의 환자 이송을 마쳤습니다. 입소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인데요.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과 보건복지부 파견 의료진 13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염병관리단은 확진자의 전원에 대해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연령 등에 따라 4단계로 중증도를 나눠 관리합니다. 내일부터 추가 입소가 예정된 생활치료센터로 삼성 영덕연수원과 농협 경주교육원,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이 있지만 다 합쳐도 700여 실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3,000실 규모의 병상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경기도와 신천지 측이 어제 하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 검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결국 어제 저녁 경기도 과천 보건소를 찾아 검체 채취에 응했습니다. 그 과정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채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이를 저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같은 행동이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체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직접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겠다며 경기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 지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 총회장이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20여 분간 연수원 내부를 살펴본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 과천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이미 마쳤다는 소식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도 이 총회장의 검체 검사가 어제 저녁 과천보건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보건당국의 검사를 거부하던 이 총회장이 뒤늦게 보건소에 자진 출석한 것은 경기도의 강제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의 검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해 판정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 미뤄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예년 같으면 입학식으로 한창 시끌벅적할 때지만 지금은 아예 문조차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일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2주 더 개학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있어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학습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일주일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은 오는 23일로 늦춰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생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1명당 최대 5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행법상 휴원을 명령할 수 없는 학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휴원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대신 학원의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휴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이나 과제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치러질 예정이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일단 4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8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청 상황실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 시험을 4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다음 달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험 일정은 이번 달 중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 확진자 현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확진자는 모두 190명이 나왔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초, 강남에선 추가 확진자가, 도봉구에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오늘까지 매장 문을 닫고 방역 조치를 벌일 계획입니다. 밤사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 등 통계는 오늘 오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완치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성동구청 직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이던 명성교회 부목사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중 퇴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91명에게서 기침과 발열 같은 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8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81명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 27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번엔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신천지 신도 350여 명에 대해서 부산시가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첫 완치자가 나와서 퇴원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부산시청으로 갑니다. 최희지 기자, 부산 지역 어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어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 중에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의 5살 난 아들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가족 간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가운데 부산시가 파악 중인 유증상자는 272명입니다. 이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부산시가 검사 중인 신천지 신도가 120명을 넘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350여 명의 신도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부산시가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확진자 2명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으로 와 검사를 받은 대구 거주 확진자 1명은 고령의 고위험군에 해당돼 부산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대구에서 지난달 22일 부산으로 이사한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첫 완치자가 나와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다 약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여성이 확진 당시에도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만 있었고 이후 증상이 좋아져 2차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 중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부 고령 환자들 빼고는 대부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한 확진자 가운데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에 최종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335명입니다.
전날보다 6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방역본부 발표 기준으로 모두 26명입니다. 밤사이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3명이 추가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망자는 공식 집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500명 가까이 늘어난 데 반해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수 추이도 살펴볼까요?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800명 넘게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 이틀 동안은 500명대로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닐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며칠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내 확진자의 성별, 나이별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죠. 네, 어제 0시까지 집계된 국내 4,212명 확진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이 62%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중국이 자국의 4만 4천여 확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다소 많았는데요. 한중 간의 차이는 나이별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포는 양국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20대 확진자 수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독 국내에선 20대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자 중에 숨진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치명률은 국내 전체 평균의 경우 0.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성이, 나이대로는 70대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개인적인 주의와 함께 사회 전체적으로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모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모두 해당국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 전원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한국, 이탈리아 당국과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의료 검사를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e President's also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to work with our allies in Italy and in South Korea to coordinate a screening, a medical screening in their countries of any individuals that are coming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오늘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으로 직행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검사가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Anyone traveling on a direct fligh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eives multiple screenings at all airports in Italy and South Korea. 한국과 이탈리아의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체온 검사와 코로나19 관련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검사 대상자의 국적은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미국 입국자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모든 공항에서는 이미 이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에 대해 공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승객들은 평소보다 빨리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트위터로 밝힌 미국 공항에서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선 발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조만간 한국과 이탈리아에서의 1차 검사 외에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2차 검사를 받는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에 질리지 말라고 미 행정부가 나서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 국행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북부 워싱턴 주에선 6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한 노인 요양원에서 증상자가 50여 명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뉴욕 등 동부까지 확산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2명이 숨진 에버그린 병원에서 4명의 환자가 또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5 of our cases that had died are King County residents. We do have one that is a Snohomish County resident. 특히 워싱턴주에선 한 노인 요양원에서 50여 명의 증상자가 발생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미국 내 첫 사망자가 나온 병원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입니다. We'r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is situation as an outbreak. We'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our investigation.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뉴욕주 등 동부 지역까지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will be more cases where we find people who test positive. 코로나19가 미 전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국적으로 마스크는 물론 생수와 휴지, 음식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이 구체화함에 따라 2주 분량의 충분한 음식과 물을 준비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중국 광둥성이 한국발 비행기 탑승자를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고 그 비용도 승객이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일 흘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광둥성 선전 교민 24명은 오늘로 닷새째 호텔에 격리 중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이 지정시설에 격리됩니다. 광둥성 정부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자 모두 바이러스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시설에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광저우에 도착한 우리 교민 245명이 추가로 격리됐습니다. LG전자와 협력업체 100여 곳이 나가 있는 장수성 난징시도 마찬가지 조치를 발표해 92명이 격리됐습니다. 특히 광둥성은 격리 비용도 승객이 부담하도록 해 1인당 60만 원 정도의 격리 비용을 교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중국 관련법은 인민정부가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위반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적극적인 해외발 환자 차단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과 접촉 이력이 없는 해외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처음 발생했다고 꼭 발원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화대학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원을 연구하라고 지시해 중국의 발뺌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유럽질병통제센터가 위험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탈리아에서 지휘자 정명훈 씨가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지휘자 정명훈 씨. 당초 7일에 예정돼 있던 피렌체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일정이 공식 홈페이지엔 다른 지휘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 일간지는 정 씨가 현재 검역 당국의 권고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 공연을 마친 뒤 피렌체로 돌아왔는데 일본도 코로나19 발병국인 만큼 자가격리가 필요해 공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메일을 정 씨가 해당 오케스트라 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정 씨의 일정을 관리하는 프랑스 측 매니저도 KBS와의 통화에서 2주 자가격리를 위해 피렌체 공연을 취소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정 씨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며 12일부터는 로마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00여 명, 사망자는 50명을 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자 유럽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일본 상황이 큰 걱정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외 지역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However, the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ppear to be coming mostly from suspected cases from the 5 known clusters.
북한이 주민 수천 명을 의학적 감시 대상자로 분류한 데 대해 WHO는 북한에 확진자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진단키트 등을 보냈지만 대북 제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맘때가 겨울과 봄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기온 변화가 클 때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구가 13도, 대전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은 3도에서 6도 정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고 나면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은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전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뉴스특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오전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